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부동산 정보왕작에 따른 8월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요 총 2,828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가 이 아파트 매매를 추월한 건요 이미 8개월째인데요. 지난 2월 2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3월에서 5월 사이 이쯤에 빌라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세값 자체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재인 빌라 쪽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아파트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덩달아 높아지고 또 결국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지금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핵심 지역으로 좀 추천 포인트 딱 잡아서 물건 4가지 소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선유도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의 오피스텔인데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등이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자, 이사님, 양평동 6가의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자, 한국 금융의 중심지는 이 여의도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자, 이 마곡이나 뭐 목동, 상암 업무지구는 물론 이 9호선을 이용해서 한강변을 따라가면요, 강남 업무지구도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바로 직주 근접의 입지를 자랑하는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또 양평동 육가의 경우 한강과 안양천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과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선유도 공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개발 소식, 선유도역 일대 개발의 본격화인데요.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일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역세권 중심지로서의 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다양한 개발 호재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지닌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영등포구입니다. 양평동 육가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9호선 라인 선유도역 인근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은 이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황금도선이라고 이야기를 불리는 이 9호선에서 바로 선유도역입니다. 바로 선유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전용 면적 19.47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 바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 풀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자, 준공은 21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부 사진하고 외관 사진 같이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2층 건물인데 이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층으로 올라가면 안양천과 한강뷰가 또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뷰가 괜찮고요. 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편의점하고 각종 이제 편의시설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준공의 이미가 완료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사진을 한번 좀 실제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내부는요. 지금 19.47제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실 하나, 방 하나, 1.5룸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밝은 이 화이트 계통의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에 내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밝은, 그다음에 채광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내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 진짜 12층까지 높게 솟은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는데 올해 준공된 신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건물에 대해서는 좀 살펴드렸고요. 자, 선유도역 인근 바로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입지역 호재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서울 서남부의 핵심 지역이 바로 영등포죠. 이 영등포에서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이 9호선 선유도역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차량이나 아니면 지하철 교통만 상당히 용이한데요. 특히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마곡을 또 지나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 일대, 그다음 잠실 일대를 또 지나가는 그런 황금 노선이죠. 바로 이 선유도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남, 저쪽 서쪽의 마곡 다양하게 업무 교통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한 정거장만 바로 이용하면 당산역을 통해서 2호선 강북과 강남을 또 이동할 수 있는 황금도선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보면요, 또 하단에 영등포구청을 이용하면 5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차량 교통망을 보면 지금 이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지금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이남의 올림픽대로와 함께 그다음에 성산대교, 양화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대교, 양화대교를 통해서 강북으로 또 업무지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부간선도로도 이제 유로화 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데 지하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상당히 차량 교통 좀 정체가 많이 심한데 지금 거의 막바지 공사, 마무리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통된다면 서부간선도로 빠르게 또 접근해서 자, 향후에 이 경기 남부와 그다음에 다른 지역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근 인프라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뭐 대형 마트들은 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백화점이나 그런 것들 없는 자치구들도 많은데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인프라가 다 누려져 있습니다. 자,
자, 가장 기본적인 대형마트들, 굵직한 대형마트들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3대 백화점이 영등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학병원도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인프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20대, 30대 또 젊은 또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또 운동 열심히 또 하죠. 자, 이 한강이라는 거를 또 끼고 있습니다. 선유도라는 역 이름 자체가 벌써 선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유도 공원이나 또는 이 한강 양화공원 또는 안양천을 이용해서 또한 이 풍부한 녹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천혜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영등포 자체적인 일자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 보통 이제 서울 25개 중에서 일자리 가장 많은 자치구가 이제 강남, 서초, 중구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로 넘어갈 정도로 영등포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바로 왼쪽 서쪽으로 딱 이동을 하면 마곡이라는 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 여의도, 물론 영등포에 속하지만 이 여의도 업무지가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강남도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서의 업무지도 포진해 있지만 남과 북의 업무지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 마포에 대한 이 업무지와 함께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밑에 좀 더 가면 가산, 지리타산지 등 다양한 업무지구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 서남부의 핵심 지역 딱 말하면 영등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등포 핵심 지역이라는 걸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여의도 업무지구가 상당히 또 풍부합니다. 이 영등포의 핵심 지역 여의도. 자, 2030 서울 플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2030년도에 서울이 3도심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여의도, 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 건역이 되겠는데요. 이 영등포, 여의도, 건역 같은 경우에는 YBD라고 말하는 이런 업무지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과 이 당산역, 물레역 일대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는 뭐 방송 특화지구, 금융 특화지구, 이런 주거지역 풍부한 배우 수요, 업무 수요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이 여의도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다음에 영등포 일대 근무하신 분들 상당히 이 선유도 일대, 양평도 일대, 또 임차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의 핵심 지역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플랜 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2030년도 서울 플랜 3대 도시입니다. 자, CBD, YBD, GBD라고 불립니다. 자, CBD가 바로 한양 도성을 이야기하고요. 이 GBD는 강남 건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역 바로 YBD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건역. 이 서남 생활권의 핵심 지역 이 영등포 지역이 도심으로 또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이 3도심의 핵심 지역 바뀐다. 즉 도심의 위상 어마어마하겠죠. 그만큼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라는 거는 지금 더욱더 영등포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하나하나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 성공적인 개발 호재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서울 중공업 지역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성수동을 이야기 많이 하죠. 성수동을 한번 가보면요, 지식산업센터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인기 있는 이제 뭐 핫플레이스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이런 모티브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2종 주거 지역이나 3종 주거 지역 대비했을 때 높은 용적률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주상복합 개발이나 또는 뭐 높은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 사업이나 뭐 다양한 개발 사업에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중공업지 면적지를 보면 영등포가 상당히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공업 지역에 맞춰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실제 영등포 일대 보면요, 이 재개발 사업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과거에 오래된 뭐 영등포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상복합으로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이 중공업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진행 중이라는 걸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유도역, 당산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과 이 당산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서 지금 현재 노후화된 지역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영등포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또 이 양평동이라는 지역이 또 끼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등포 재정비 구역도 지금 개발 사업지가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금 재정비 사업이 영등포 시장 일대, 그다음에 영등포역 일대 뭐 도시재생이나 재정비 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나하나 또 단계별 추진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과 플러스 향후에 여의도 본격적인 개발 신호탄 던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영등포의 가치 상승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개발 호재로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되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또 있죠. 월드컵 대교가 자, 이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오랫동안 좀 공사 기간도 오랫동안 걸렸지만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이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양화대교나 성산대교가 상당히 또 정체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교통 분산을 통해서 이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서남부의 하나의 핵심 교통망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자, 이제 뻥뻥 시원하게 이제 뚫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거 상반기 때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영등포 일대 상당한 교통량이 분산이 됐는데요. 마찬가지죠. 이 서부간선도로가 상당히 이 서남부의 핵심 교통축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 사업이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영등포 양평동 일대, 특히 이 안양천을 따라서 이 상당한 상층부 구간이 또 녹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서부간선도로 또 지하 사업도 하나의 또 개발 호재로 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라인이라는 거죠. 9호선에서 정말 가깝고요. 지금 바로 근처에 여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참 안성맞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다가 뭐 서부간선도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넘쳐나는 곳입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궁금하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서울시 영등포 양평동 유가 오피스텔 가격은요, 예상 매매가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 시세는 전세는 2억 원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단 2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또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일 때 월 8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한다 하면 5,60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또 수익형 부동산 가능하기 때문에, 자, 투자 포인트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모두 다 또 적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과 가까운지 인근에 정말 녹지나 인프라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임장활동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궁금하시다 또는 더 알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또 전화 주시면 한 분 한 분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을지로 4가 상가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4가역에서 도보 약 4분,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을지로 4가의 유동인구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하철 1, 2, 3, 4, 5호선이 집중되는 중구는요,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서울 대표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동대문과 이 남대문 상권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광장시장, 중부시장, 이 방산시장은 여러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요.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유동 인구는 뿐만 아니라 상주 인구도 모두 다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지로 인근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재,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인데요.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폐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방산시장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한층 더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중구 을지로 사가의 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죠.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여기는 상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일단은 을지로 사가 상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번엔 서울의 중심이죠. 바로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2호선, 5호선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도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은 16.33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6.74제곱미터입니다.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상업 지역 내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내부하고 외관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5평, 4평에서 5평 남짓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대지집은 2평을 포함해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 1970년대 건축물입니다. 그만큼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 중구 을지로 요 지역에서 상업구역인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1층에 지하 2층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들어선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자, 을지로 이 일대가 어떤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호재가 또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핵심 가운데 딱 있는 게 바로 중구죠. 중구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2호선, 5호선 을지로 사가역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황금 노선 2호선, 5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계천 이북에 바로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도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1호선 그다음에 2호선, 5호선을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도보로 10분 이내에 바로 을지로 상가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을지로 상가를 이용한다 하면 이 3호선을 통해서 또 한강 이남까지도 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을지로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상가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넓게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지로 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교통망이 잘 됐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른쪽 가면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고요. 또 동대문역이나 충무로역 등 다양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이 1호선부터 2, 3, 4, 5, 6호선까지 6개 노선이 바로 지나갑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구의 핵심 지역의 업무지구에 자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중심 업무지다 보니까 다른 업무지로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근에 상업지역 내 다양한 상권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동대문 상권, 그다음에 서쪽으로 하면 남대문 상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운 청계 상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 방산시장, 그다음에 중부시장까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중구의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추천해드린 이 상 같은 경우도 일반 상업지역 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 비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가장 많이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지가 이제 자치구가 보통 이제 중구하고 종로구 일대가 상업지역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영등포, 여의도 일대가 상업지역 좀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테일란로 일대도 상업지역이 있죠. 자, 바로 이 도심 업무지 내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용적률이 높이 가능하다. 자, 높은 용적률이라는 거는
향후에 개발 행위됐을 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실제 지금 현재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들을 보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건물들 짓고 있다는 것도 좀 포커스를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좀 개발 호재로 좀 넘어가면 이 개발 호재 바로 방산시장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의 재정비가 또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고시가 나왔습니다. 주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교동에 대한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한 고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고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 개발 행위를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는 이 서울 중심을 볼 때는 청계천 이남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 이남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을지로 3가일 때도 도시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아파트 뉴타운 사업이 아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용적률과 함께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 뭐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 인근만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을지로 3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 라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2025년도 또 완공을 목표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 공병단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군사 시설이 있었지만 군사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 일대 국립중앙의료원이 현대화 사업이 또 추진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앞두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이게 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인근에 또 다양한 또 상권이나 뭐 이런 직장 종사자들 또 수요가 또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굵직한 개발 호재가 바로 이거죠. 세운상가입니다. 자, 1968년도에 지어진 이 세운상가 같은 경우가 이 세운 이제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인데 이 지금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사업을 떴습니다. 자, 실제 가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세운 상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재정비 사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투자 포인트 볼 때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나하나 구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운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대지집은 한평 4억 중반 정도 분양가인데 높은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요. 청약 관련돼서 다 나와 있는데 바로 세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기 있는 1군 건설사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힐스테이트나 뭐 프로지오나 다양한 지금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금 단계별로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라는 거는 완성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진행되고 있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완성되었을 때 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운 상가 재정비 사업, 뭐 을지로 3가 개발 사업,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주교동 개발 계획안 그런 것들 제가 워낙 방송 시간이 뭐 짧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쭉 궁금하시다. 이 지역이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또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 그리고 또 5호선까지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을지로의 상가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중심 업무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들도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 기다리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지로 사가의 상가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을지로 상가는 예상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증금은 한 200에서 300만 원이 형성되어 있고요. 월 25에서 30만 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출은 8천만 원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잡으신다 하시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노후 건축물 70년대 건축물입니다.
투자 포인트 가능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또는 현장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또 전화 주신다 하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있는데요. 강남역에서 펼쳐지거든요. 자, 그런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전화를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잠시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이 인접해 있어 일산은 물론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단지들까지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접근성이 우수한 곳인데요. 자, 이사님, 야당동의 생활 편의 시설도 우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야당동은 운정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와석초나 운정주, 한빛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또 밀집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파트 대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뭐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인근의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황룡산, 소리천, 운정 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호수공원은 문화 휴식체험공간으로 조성돼 산책과 힐링이 가능해지는 야당동입니다. 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야당동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6m의 진출입도로가 접해 있고 진입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고 또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자리는 물론 생산 유발 효과로 파주시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이 파주에서 운정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근처죠. 바로 운정입니다. 운정역과 야당역에 인접해 있는 곳, 야당동의 토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파주시 야당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662제곱미터로 한 2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도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8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 지금 한 200평 정도 됩니다. 662제곱미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의 가치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저 앞에 집들이 지금 벌써 있습니다. 자, 뭐 허허 벌판이나 뭐 논이 있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주거 지역들 집을 짓는 지역들이 개발 행위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200평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보면요. 자, 6m 도로가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접도가 되었다는 건 뭐냐 말 그대로 6m 도로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지금 집들이 있고 차들이 있죠. 빈터입니다. 이 집 지금 여기 집을 지어도 괜찮을 정도의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200평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이용원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동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활용 가치가 뛰어난 토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운정역과 야당역의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부터는요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경의중앙선 바로 이 야당역과 운정역의 오른쪽 라인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야당동이 어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정 신도시는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웬만한 분들 이제 뭐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운정 신도시가 이제 남쪽은 야당동으로 들어가고요. 북쪽은 이제 운정동으로 행정구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운정 신도시가 바로 서측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정 신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지금 누러지고도 있지만 운정 신도시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른 개발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지역이 바로 이 야당동 지역이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하철 노선 경의중앙선이기 때문에 이 서울 접근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도 바로 오른쪽 설문동 일대 북고양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북고양 IC를 통해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용하시다 하면 상당히 지하철과 철도망과 그다음에 도로망 모두 다 확충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운정 같은 경우에는 운정 신도시가 워낙 또 인기는 또 신도시 계속적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은 신도시들이 있는데 특히 이 운정 신도시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이제 떠오르는 신도시를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운정 호수공원도 자리 잡고 있고 뭐 황룡산도 자리 잡고 있고 이 풍부한 녹지 환경과 이 소래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환경을 갖고 갈 수 있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운정 신도시의 인프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서 좀 그래도 뭐 출퇴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깨끗한 신도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운정도 또 워낙 선호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운정 신도시 장점을 모두 갖고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이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쪽에 가면 뭐 금릉이나 지금 밑에 보면 뭐 운정이나 좀 더 가면 교화 일대 이 대형마트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 시설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카페거리나 뭐 영화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지금 몰이 지금 복합 지금 건물이 상업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 건물들 들어옴에 따라서 생활 인프라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이 학군도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가도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파주가 어마어마하게 좀 큽니다. 자, 이 파주라는 지역이 엄청 큰데 이 야당동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가 고양입니다. 바로 일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산 접근성 상당히 용이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강변북로 자유를 이용한다면 상암이나 마곡 또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다음 김포, 인천도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업무 접근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개발 호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 야당역 일단 환승주차장 확충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자, 환승주차장이 들어오면 어떤 개발 호재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환승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요. 자, 경의중앙선이 여기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고 많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유동인구가 좀 적은 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주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금촌역이나 뭐 운정역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야당역 일대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플러스 인근의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주차 공간에 따른 그런 주차 공간 확충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주 일대 보면요, 뭐 그냥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지역들은 이제 환승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한수주차장에 들어온 다음에 상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 가치, 즉 인구 유입이 빨라지거나 또는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상권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토지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충 공사가 상당히 큰 개발 호재에 어떻게 보면 이정표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운정 역세권 개발 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역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10년 전에는 뭐 교화 일대나 아니면 또 이 금릉역 일대가 좀 개발이 좀 아파트 단지 들어왔다 하면 지금 현재 운정 역세권은 지금 과거와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굵직하게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면 파주 일대가 과거에 대비했을 때 서울 접근성이 매우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정 역세권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운정이 떠오르고 지금 야당동 일대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원인 중에 가장 최고는 GTX입니다. 자, GTX A 노선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23년도 A 노선 개통이 된다면 운정, 킨텍스 지나서 이 서울역과 그다음에 삼성역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TX A 노선 운정역이 2023년도 개통된다면 다시 한번 또 개발 뜹니다. 자,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GTX 착공 소식이 들어올 때 그때 못한 게 아쉽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3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발표가 나왔을 때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왔을 때도 또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통이 되고 나서 또 상당히 오르고 특히 개통이 되고 나서면 전세나 뭐 임차인들도 상당히 더욱더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매매가나 전세가 상승을 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 또 아직 기간이 그래도 2년이나 기간 어떻게 짧기도 하고 어떻게 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지금 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좀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주의 운정신도시는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야당동 토지 바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운정의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가치가 상승한다면 야당동 토지도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GTX 호재 이런 수혜 기대감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야당동의 토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전략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야당동 토지 같은 경우 예상 매매가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200평입니다. 200평이기 때문에 평당 한 400만 원 정도의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출 한 50% 활용한 다음에 실투자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많은 분들 투자하실 때 이제 뭐 동탄일 때 개발될 때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평택일 때 고덕 이제 국제도시 들어올 때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 평당 가격 계산했을 때 서울 접근성 대비했고 그다음에 업무지 그다음에 GTX 계산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한번 좀 보시고 또 뭐 투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뭐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 전화 주신다고 하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신촌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문바라이시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유로를 통해 서울로의 접근 또한 용이합니다. 또 본토지 인근에는 파주 출판단지, 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신촌 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업무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신촌동 인근의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우수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업무 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서 그다음에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자, 인근에 뭐 대규모 아울렛이나 뭐 책 박물관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영화관, 박물관들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교화중앙공원과 그런 송골공원, 한강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한 신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촌동 토지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1000여 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본 토지는 잘 정돈된 차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강 중앙권이 확보된 경쟁력을 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개통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는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19년에 지정된 통일관광특구의 활력을 불어넣을 CJ ENM의 콘텐츠 월드까지 202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자연은 물론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한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파주입니다. 그런데 신촌동의 토지, 이 토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거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파주 이제 신촌동 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 자유로 문발 IC에서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094제곱미터로 한 1,000여 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3,094제곱미터입니다. 자, 1,000여 평이 되고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앞에 보면 지금 뭐 회사 건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죠. 뭐 공장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 사무실일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개발해서 임대료로 받아도 되고 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크게 넓게 좀 사진을 본다고 하면요. 자, 이 앞에 좀 도로가 딱 있죠. 그 도로가 있고 가로등이 있죠. 자, 우리가 특히 보통 토지 가치 분석을 할 때는 도로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 도로가 접근이 다 용이한가, 도로가 있나,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좀 더 좀 큰 분위기다, 그런 걸 보려면 가로등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자, 가로등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가로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차량 이동도 많고, 자, 그만큼 상당히 큰 도로를 갖고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이용을 봐도요, 지금 현재 이 파란색 구간입니다. 자, 파란색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1,000여 평 토지, 신촌동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촌동의 토지입니다. 여기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토지 땅을 살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저희가 아무데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 활용 가치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신촌동의 토지는 또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정확히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재는 또 뭐가 있는지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유로로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어딘지 딱 이제 아실 겁니다. 자, 문발 IC가 이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자, 문발 IC는 어디냐면요. 자, 이 자유로를 타고 쭉 이제 한강을 따라가면 이제 파주가 진입하죠. 파주 진입을 하고 휴게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만 더 가면 이제 문발 IC가 바로 나옵니다. 자, 특히 문발 IC를 많은 차량들이 또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주말에 이동하시는 분들, 아울렛 가시는 분들, 자, 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신세계 뭐 첼시 아울렛이나 이 아울렛이 두 개가 딱 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발 IC에 아마 그 아울렛 가시는 분들은 아, 여기 문발 IC구나 딱 아실 텐데요. 자, 문발 IC는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 자유로 이용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로 용이하고, 조금만 더 가면 제2자유로 또 탈 수 있는 그런 구간 또 나오기 때문에 파주로를 이용한 교통도 상당히 도로망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인근에 지금 그다음에 일자리, 자, 산업단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문발 산업단지나 신촌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국가산업단지, 이 파주 출판 산업단지, 출판도시라고 하는 이 파주 일대 많은 일자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자, 업무 단지가 많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고 또는 이 상주 인구나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 파주 일대 지역의 지가는 안정적이죠. 자, 반대로 말하면 일자리가 빠지고 막 기업이 만약에 막 이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땅값도 아파트나 주택값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계속적 산업단지들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토지 가치 상승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녹지 환경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한강이나 교화 중앙공원, 이런 풍부한 녹지 환경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제 교화라는 도시가 또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아울렛이나 그다음에 영화관, 박물관, 특히 뭐 주위 뭐 심심해서 운동하면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뭐 운동 삼아서 좀만 이동하시면 아울렛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울렛 가면 모든 뭐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쇼핑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울렛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개발 호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 중에 하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료 산업이 또 이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또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죠. 의료 산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데 파주 일대 사업이 또 추진돼서 성공적으로 또 하나하나 또 단계별 진행이 된다고 하면 파주 일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또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되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촌동에 한 좀만 더 가면 교화고 교화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운정입니다. 자, 이 운정 신도시 일대 운정 테크노밸리 사업이 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자, 과거에 판교 일대 개발됨에 따라서 인근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운정 테크노밸리가 좀 하나하나 또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GTX A 노선과 이 운정 테크노밸리가 맞물려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위쪽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촌동 일대도 상당한 직접적 간접적 파급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또 연장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주 연장 추진되고 있는데 자, 경의 중앙선은 이미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A 노선 2023년도 개통 예정이 앞두고 있고 이 운정 일대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된다 하면 자, 세 개 노선 자, 광역급행과 그다음에 경기 북부 넘어가는 그런 서울 북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 경의 중앙선과 함께 그다음에 서울 남부를 또 관통하는 이 지하철 3호선 세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 파주 일대 폭발적인 관문도시 역할로 또 거듭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일동산 컨텐츠 월드 2021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문화 산업도 하나의 큰 핵심 산업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컨텐츠 월드가 들어온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 향후에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또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거고요. 또 그에 관련된 산업 일자리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좀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발 IC 근처라서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파주 아울렛은 많이들 가보셨죠? 이 아울렛 근처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입지 여건에다가 앞으로 메디컬 클러스터 그리고 또 뭐 콘텐츠 월드까지 너무 많은 또 개발 호재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촌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자, 예상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50% 활용한다면 한 16억 3,750만 원 뭐로 실투자금 가능합니다. 16억대로 1,000여 평의 신촌동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직접 이 동네 분위기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토지 투자하시면 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인근 벌써 지금 많은 지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땅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신 것들 뭐 직접 눈을 보셔야 되는 분들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살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